맥주 한잔 할까요?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좀 잡은 이유는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이별에 관련한 얘기거든요. 이별. 네. 민카롱의 랜선 집들이 시작! 네, 여기는 민카롱 하우스 저희 집이고요. 올해 중순쯤에 이사를 왔는데 많은 머랭이 분들이 이것저것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날에 올리게 되었네요.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네. 인테리어 그렇게 크게 한 건 없지만 자취하시는 머랭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테리어 정보도 좀 드릴 거고요. 저 그 나름 좀 집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예쁜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바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수면 바지를 입었어요. 제일 아끼는 웨이터 같기도 하네요. 물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럼 룸투어 시작해볼까요? 따라라란따. 요즘 친구들은 이거 안 쓴대요. 두둥. 여기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인 거실이에요. 우선 카펫. 제가 진짜 좀 오랜 시간 골랐거든요. 독특한, 굉장히 매력있는 짜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유니크한 카펫 찾으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 카펫 예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파. 진짜 너무 예쁘죠?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집을 한번 보러 왔었는데 전에 사시던 분이 노란 색깔 소파를 이용하셨거든요. 그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저도 노란 색깔 소파로 구매를 했어요. 이 소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머랭이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게 소재가 긁어도 까짐이나 보풀이 생기지가 않고 그리고 방수 효과도 있어가지고 진짜 오래오래 쓰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제 기준에서는 조금 비쌌거든요. 하지만 뭔가 값어치를 하는 소파가 아닐까 해서 소파 찾으시는 머랭이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이렇게 하고요. 많은 머랭이들이 엄청나게 궁금해했던 과연 이 창문은 무엇인가? 이 창문의 정체. 이 창문은 요즘 같은 코시국의 이 답답함을 뻥 뚫어줄 캔버스 액자예요. 오래 쓰려고 얘를 이런 액자형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좀 도톰한 액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그림으로 그냥 종이처럼 캔버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혹시 가격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느낌만 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 포스터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몇천 원 안 해가지고 이렇게 달았더니 정말 좀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집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만족했던 액세서리고요. 테이블은 모던 미드 센츄리 그런 느낌으로 구매를 했는데 소파에 앉아서 밥 먹고 이럴 때 너무 불편하지만 힘들게 약간 감성 카페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고 요거 너무 귀엽죠?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비싼 콘센트는 처음 사보는데 더현대에서 구매를 했는데 뭔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구매를 해봤고요. 블라인드! 커튼을 할지 블라인드를 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왠지 이 블라인드를 사용하면 조금 더 뭔가 현대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에 블라인드로 이렇게 맞추게 됐고 TV는 제가 남자친구의 추천으로 77인치 정말 딱꼭지나 초대형 TV를 구매를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놀랬고 처음에 놀래가지고 배송이 왔을 때 좀 정말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멘붕이 왔던 제품이고 이제 처음에 TV를 틀자마자 약간 눈물이 나려고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정말 익숙해지고 늘 영화관에 온 것 같은 기분이어서 정말 오래 쓸 목적으로 큰 TV를 구매를 했어요. 정가가 한 8,9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절대 그 돈 주고는 TV를 못 사가지고 시즌이 1년 정도 지난 상태에다가 그리고 이게 국내 제품인데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면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대박이죠?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엄청나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3,400만 원대에 사왔고요. 그것도 비싼 돈이지만 정말 저는 10년 넘게 쓸 거기 때문에 잘 구매를 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아껴서 보고 있는 TV랍니다. 이거는 접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실 끝! 저희 집 부엌입니다. 냉장고가 LG 오브제랑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삼성 비스포크가 훨씬 뭔가 당시에 저렴해가지고 이거는 18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1등급으로.
물론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지만 정말 자식들 물려줄 생각으로 구매를 했고, 이 색조합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거 설치할 때 기사님이 색조합 진짜 잘하셨다고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뿌듯한 여기는 우리 꼬끄의 보금자리예요. 어머, 눈을 왜 그렇게 무섭게 뜨고 있어? 꼬끄야? 여기는 꼬끄 간식 창고인데 여기 열면 바로 와요. 왜 안 와? 응? 냥. 여기는 제 안식처예요. 좀 웃기지만 여기 앉아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하고 생각도 정리가 잘 되고, 그래서 약간 퇴근하고 와서 항상 약간 여기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꼬끄가 이렇게 바로 무릎냥이로 돌변해가지고 제 무릎에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집에 혹시 이런 자기만의 뭔가 안정된 스팟 같은 거 없으신가요? 이거를 조금 소개해드리자면은, 이거는 제가 되게 엄청 존경하는 분에게 받은 집들이 선물로 대용량 에어프라이기예요. 이렇게 고구마도 구워놓고 아주 이것저것 잘 해먹고 있답니다.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추천! 이 스메그 커피포트는 제가 진짜 또 큰맘 먹고 산, 이렇게 또 비싼 커피포트는 처음 써보는데 뭔가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했고, 얘는 그냥 깔끔해 보여가지고 산 토스트기인데 이제는 잘 안 써요. 원래 여기다가 뭘 잘 구워 먹었는데, 근데 되게 깔끔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3종으로 두고 쓰고 있고요. 또 꼬끄. 이제 저의 옷방, 고급진 단어로는 드레스룸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여기 옷이 많이 없고 제 옷은 다 저의 스튜디오에 있는데 너무 보여드리기 싫지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시스템장으로 제가 다 맞춰놓은 옷방이에요. 이렇게 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사재기도 해놓고, 마스크도 이렇게 사재기 해놓고, 저는 제 로망이 이렇게 옷방을 갖는 거여가지고 원룸 살 때는 이게 없고 그냥 붙박이장 하나 덜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꿈을 이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조던을 모아둔 공간입니다. 사실 신발장이 꽉 차가지고 조던은 조금 소중하게 하고자 이렇게 좀 특별 관리를 해놨고요. 이거는 요즘 맛있게 먹고 있는 구운 난이고요. 건조기예요. 세탁기 건조기 세트인데 자취하는 머랭이들 있다면 이거 한번 진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건조기 같은 게 없는 삶을 살다가 예전에 자취하는 집에 건조기가 있었어요, 옵션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쓴 이후로 도저히 없이는 못 살겠어서 제가 정말 10년, 1000년, 100년, 만년 쓰려고 큰맘 먹고 이렇게 구매를 했고, 혹시 구매 의사가 있으시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LG. 여기는 저의 보금자리 안방이에요. 따라라라따. 잠시만요. 너무 더럽다. 밑에 못 치웠다. 여기는 저의 침실이고요. 누가 봐도 급하게 이불 정리를 한 게 좀 티가 나죠? 이 뒤에 보이시는 캔버스 액자가 거실에 걸려있던 거랑 동일한 회사 제품인데 저는 이렇게 코너에 배치를 해가지고 마치 하늘 위에 누워있는 듯한 느낌을 연출했어요. 제가 뭔가 인테리어 소품 산 것 중에 가장 센스 있었다고 생각하는 제품이 이건데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도 저의 감각이랍니다. 저는 침실에 항상 립밤, 진짜 무조건 필수로 있어야 돼가지고 립밤, 그리고 저주파 안마기. 저주파 안마기인데 요즘 약발이 다 됐는지 안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캔들인데 제가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캔들은 피워보지 못해갖고 이렇게 그냥 장식만 해뒀고, 저는 인공 눈물이 진짜 필수로 필요해가지고 인공 눈물 아침에 이거 없으면 눈을 못 떠요. 그리고 종류별로 머리 집게들 항상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한 번에 저렇게 많이 놨어요. 브랜드에게 선물 받은 트리, 미니 트리. 저도 이런 선물 처음 받아봐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케아에서 구매한 조명과 그리고 화병 꽃이에요. 요 책상도 이케아 제품.
의자도 이케아 제품. 이거는 아이맥. 살면서 아이맥을 처음 구매해봐가지고 아주 아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토익 영어지, 그리고 이거는 남자친구가 그려준 그림. 뭔진 잘 모르겠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뒀어요. 너무 귀엽죠? 요즘 그 힙한 집에 다 있는 조명이래요. 저도 예전에 선물 받았는데 너무 잘 쓰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대는 정말 뭐 별거 없고요. 왜냐면은 저는 이런 화장품들은 다 저 스튜디오에다가 다 갖다 놓기 때문에 집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리고 블라인드. 이 블라인드는 거실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걸로 설치를 했고 이웃 주민들이 뭐하고 사시는지 너무 잘 보여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양쪽에다가 하얀 색깔 우드로 블라인드를 설치를 했고요. 여기는 꽃그를 위해서 열어둔 자리예요. 꽃그가 여기 올라가서 이것저것 많이 구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짧은 룸투어가 끝났습니다. 왜 짧냐면 방이 2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또 룸투어 영상을 마무리하기 조금 아쉬워가지고 우리 머랭이들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가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렇게 집 소개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노래 영상 촬영하면서 알전구들을 좀 사본 게 있는데 그걸로 뒤에를 좀 꾸며볼게요. 이렇게 좀 꾸며봤고요. 머랭이들 너무 부끄럽지만 우리 맥주 한잔 할까요? 아니, 제가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좀 잡은 이유는 또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즌이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제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누구한테도. 원래는 항상 맨날 제 얘기만 나는 어쨌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랬는데 난 내일이 너무 기대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다고 좀 느껴져서 사실 언젠가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에 좀 더 익숙해져서 좀 굿 리스너가 되었어요. 머랭이들하고 저는 뭔가 내적 친밀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조금 더 쌓아보고자 그냥 올 한 해 있었던 저의 이야기들을 한편으로는 조금 이기적으로 꺼내볼까 하는데 들어주시리라 믿고 안 들으셔도 돼요. 네, 안 들으셔도 되는데 2021년 크게 있었던 변화, 이슈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쇼핑몰 사업을 올해부로 이제 중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너무너무너무나 잘 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유튜브랑 그리고 아워유니폼이라는 이 쇼핑몰 오너로서 2가지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체력이 못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델이자 대표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없으면은 이 사업체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잠을 줄여가면서 이거를 계속 병행해 오면서 달려왔고 그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 결과가 계속 꾸준히 저는 그 월 매출 1억 이상의 결과를 냈고 이제 더 그 1억 이상이 돼서 점점 이 크레센도로 매출이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 어딜 가도 좋은 사례로 성공한 오너의 사례가 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좀 뮤즈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만족했던 그런 사업인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그렇다고 제가 질병에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삶이 너무 짧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몸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민카롱과 아워유니폼 대표 중에 한치 고민도 없이 내가 지금 더 사랑하는 일을 고르자라고 했을 때 민카롱이라는 저의 이 유튜브가 훨씬 더 뭔가 내가 즐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 정도면 됐다. 나의 이 20살 초반에 갈아놓은 이 뭔가 스토리는 이렇게 성공을 맛봤으니 됐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쿨하게 사실 조금 약간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민카롱에 집중하기로 했고요. 이거는 머랭이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제 영상을 더 양질로 더 많이 보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아오유니폼 고객님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맥주 마실까요, 여러분? 아, 손톱이 길면 이게 진짜 안 좋아요. 맥주 따기 너무 어려워. 2021년 7월 달에 지금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전셋집을 처음 와봐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민카롱 월세 탈출. 이전부터 전세에 계속 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쇼핑몰 때문에 동대문에 계속 오래 살았어요. 왜냐면은 그쪽 지역에는 전세가 거의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월세로 살다가 이렇게 전세로 이사를 오게 됐고요. 자취를 하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숙소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 집으로 본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돈내산, 네, 엄마 아빠 도움 없이 자취를 하고 있고요. 투룸도 처음 살아봐요. 되게 살고 싶었는데 투룸으로 오게 되면은 더 이상 욕심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방이 자꾸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쓰리룸 가야지, 뽀룸 가야지 이런 욕심이 있고요. 올해 또 소속사를 옮기게 되었어요. 사실 그 유튜브 소속사가 이제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계약이 만료돼갖고 새로운 소속사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제가 2년 정도가 되었거든요. 지금 올해부로. 근데 유튜브 2년 차 만에 처음으로 민카롱의 프로필을 찍게 되었어요. 좀 되게 기분이 이상했는데 저는 계속 이제 사진을 찍어오는 직업으로서 제품을 위한 뭐 이런 사진만 찍어오거나 옷을 위한 사진을 찍어왔지만 온전히 나를 소개하기 위한 프로필 사진이 없었더라고요. 이번에 옮기게 된 회사가 이제 이게 좀 절차였나 봐요. 사진을 찍어주시는 게.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프로필 사진을 예약해서 찍어주셨는데 되게 기분이 뭔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여유가 없었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되게 그랬어요. 근데 예쁘게 찍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지? 진짜 이거 창피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처음으로 사주를 보게 됐어요. 사주 타로 이런 걸 보게 됐는데 남자친구랑 길을 걷다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나이도 먹었고 한데 사주를 한 번도 안 봤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주를 보러 갔는데 사주집에 앞에 3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연예인 이름도 엄청 걸려있고 막 TV에도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사주집 사장님께서 이렇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둘이서 3만 원이 맞냐 이래가지고 맞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보기 시작했는데 꼼꼼하게 잘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인당 5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잘 맞추기도 하셨어요. 저의 좀 개인적인 뭔가 가족사라든지 이런 거를 진짜 신기하게 잘 맞추기도 하셨는데 10분, 12분 정도에 끝났고 저는 이제 사장님 이제 3만 원 이체할게 이랬더니 30만 원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장난치신 줄 알고 진짜 사장님도 참 하면서 진짜 뭐 국민은행? 하면서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진짜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 뭐 궁합 봐주고 사주 봐주고 손금 봐주고 관상 봐주고 뭐 봐주고 해서 10개가 돼가지고 30만 원이래요. 열받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개인정보랑 내 생년월일이랑 내 뭐 가족관계까지 다 알고 그러는데 진짜 나한테 저주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팍 숨이 막혀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저희한테 뭐 100억 사주래요. 뭐 그러면서 100억 사주니까 이렇게 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둘이 이러면서 이제 30만 원을 결제하고 나왔는데 약간 더 홀렸던 것 같아요. 사실 30만 원이 진짜 그 돈이었으면 내가 화장품을 몇 개를... 네, 그렇게 사기를 당했어요. 심지어 그 할머니께서 제 남자친구한테 성희롱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막 저한테도 이제 사주 보면서 욕설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많이 하셨는데 여튼 네, 그 이후로 다시는 안 봐요. 네, 다시는. 자, 그리고 다음 얘기. 다음 얘기 조금 어려운 얘기네요. 술에 취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힘든 얘기 하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 싫어. 아니야 근데 얘기해야 돼. 어떡하지? 우리 꼬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봐주세요. 조금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이별에 관련한 얘기거든요. 말을 꺼내기 너무 어려워요 사실. 반려동물하고 얼마 전에 이별을 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한 번은 얘기를 꺼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려동물 필링이랑 이별을 하게 됐어요. 네. 아픈 이야기를 조금 꺼내보자면 필링이가 원래 필링이가 좀 많이 잔병치레가 많아가지고 병원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치료를 계속 받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아팠다가 호전됐다가 새끼 때부터 이사 오고 나서 이제 잘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필링이가. 그래서 새로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크게 받아봤는데 복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원래 좀 몸이 많이 아픈 아이여서 그런 항체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치료를 매일매일 해왔어요. 아시는 집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치사율이 정말 높은 그런 병인데 뭔가 치료를 매일매일 잘 하면은 호전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모아둔 돈을 다 써가면서 치료를 했는데 이게 감사하게도 호전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치료를 중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냥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중단을 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필링이가. 그래서 사실 애교가 그렇게 많이 있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저한테 계속 막 애교도 부리고 이러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합병증처럼 그 복막염의 이 뭔가 문제점이 갑자기 뇌로 가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좋은 준비도 없이 하늘나라에 보냈던 상황이 왔어가지고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뭔가 반려동물과 이별을 해보는 게 처음이었고 그 어떤 집사보다도 제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든. 자꾸 후회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보냈던 게 내가 조금만 더 뭔가 잘했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조금 더 빨리 그 이상한 걸 눈치챘더라면 되게 막 죄책감도 많이 들었는데 잘 보내줬어요. 최선을 다해서. 네. 그게 가장 아팠던 기억 올해 사실 평생 좀 잊혀지지 못할 것 같은데 눈물 한 방울 지금 안 흘린 게 전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이 참고 있어요. 그렇게 반려동물과 이별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꼬끄가 혼자 남았는데 다행인 건지도 모르게 찾지 않더라고요. 더 애교도 많이 부리는 것 같고 더 외로움도 많이 타서 그런지 되게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어요, 꼬끄랑. 네, 우리 꼬끄는 이렇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고양이랍니다. 또 그 뭐지? 반려동물 장례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또 이런 걸 주더라고요. 진짜 맨날 울컥하는데 이런 걸 주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드네요, 이 얘기 꺼내는 게. 근데 이런 거 주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더 그래요. 또 이런 걸 만들어주셔서 필링이가 가장 좋아했던 소파 자리에 뒀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거 뭔가 필링이 사진 많이 안 찍어놓은 거?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머랭이가 있다면 사진을 많이 찍어두시는 게 어떨지 되게 후회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필링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가지고
얘도 웃긴 얘기죠. 필링이가 사진 찍는 걸 좀 싫어하기도 했고 가만히 안 있어서 그래서 되게 후회됐어요. 아 진짜 많이 찍어놓을걸. 그래서 혹시나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머랭이가 있다면 이게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별이라는 게. 그래서 저처럼 살짝 이런 너무 아픈 후회하지 마시고 사진을 좀 많이 찍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필링 얘기는 여기서 끝! 아 이렇게 카메라 보고도 혼자 이렇게 우는데 저 얼마나 울었겠어요. 저 되게 오랜만에 울거든요. 필링이 보낸 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계속 안 울다가 이런 뭔가 속마음을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또 다음 얘기. 또 올해 또 기쁜 얘기. 올해 또 20만이 되었어요. 박수. 유튜브를 시작한 지 제가 딱 2년이 되었어요. 12월 달에. 근데 11월에 20만 구독자가 되었답니다. 사람들과의 뭔가 이런 소통도 좀 어려웠고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2년 만에 저는 조금 되게 빠르게 그걸 파악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많은 머랭이들이 알아주시는 게 아닐까 너무 감사했고요. 어느새 진짜 20만이 되어서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나 되게 잘하고 있는 거 맞겠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자꾸 나 솔직히 말해서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 나는 왜 아직 이렇게 안 됐지라고 막 자책할 때도 많은데 저는 그 자책이 저를 또 어떻게 보면 채찍질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만큼 또 성장한 거에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으로 달력 촬영을 하게 됐는데 되게 기부 목적으로 좋은 취지의 그 유튜버 릴레이 달력 촬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분에게 지목을 받아가지고 2022년 달력 촬영에 제가 함께하게 되었고 나오게 되면은 우리 머랭이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의 있었던 일, 한 해에 있었던 일 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울지 않기로 했는데 울어가지고 진짜 맥주 한 잔. 네. 우리 머랭이들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도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 뭔가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아니면 또 올해에 관련한 얘기 또는 내년에 뭔가 계획하신 거라든지 소소하게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다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너무 바쁜 한 해였어서 사실 올해는 제 스스로 뭔가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 같아요. 여기 눈 밑에 좀 주름도 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내년 목표는 자기관리 좀 많이 하기? 이런 뭔가 시술 같은 거 그렇게 막 받아본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많이 궁금해 하셔갖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랭이들도 좋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도전도 또 많이 해보고 행복한 한 해 보내보자고요. 우리 2022년 화이팅! 저 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 주량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말술인데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저도 우리 머랭이들 정말 응원하고 정말 사랑하고 있으니까 제 맘 받아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머랭이들 우리 내년에 만나요. 안녕. 꼭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와 어떻게 저러고 몇 시간을 자냐.